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큰맘 먹고 최신 고성능 방화벽을 장만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기대했던 속도가 전혀 안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이요. 분명 스펙상으로는 최고 사양의 장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. 데이터 시트에 적힌 10기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성능 사이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바로 방화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처리 구조에 숨을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대부분의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두뇌, 바로 중앙처리 장치 CPU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CPU는 정말 만능이죠. 못하는 게 없어요. 관리자 페이지를 띄워주고 복잡한 보안 정책을 처리하는 등 아주 다양한 일을 해냅니다. 하지만 바로 이 만능이라는 점이 때로는 발목을 잡습니다. CPU는요, 고속으로 반복되는 트래픽 처리, 예를 들어 볼까요? 수많은 데이터 꼬러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 순식간에 착착착 걸러내야 하는 작업. 이런 단순 반복 작업에는 사실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. 비유를 하자면 CPU는 한식, 중식, 양식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셰프랑 똑같아요. 그런데 갑자기 저녁 피크 타임이 돼서 손님이 막 몰려옵니다. 똑같은 김밥을 수백 줄, 그것도 아주 빨리 말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. 아무리 실력 좋은 셰프라도 어떨까요?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. 바로 이겁니다. CPU가 유연한 건 정말 좋은데 멀티 기가비트급의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결국 성능의 발목을 꽉 잡는 병목 지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병목 현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바로 스페셜리스트들, 그러니까 특정 작업만을 위해 태어난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. 바로 하드웨어 가속 기술이죠. 첫 번째 전문가는 바로 ASIC IC입니다. 이 칩은 태어날 때부터 딱 한 가지 임무만 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하드코딩된 칩이에요. 예를 들면 패킷 전달이나 SSL 암호 해독 같은 특정 작업이죠. 다른 일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. 대신 자기가 맡은 일만큼은 와, 정말 따라올 자가 없는 속도를 보여주죠. 한번 만들어지면 기능을 바꿀 수도 없어요. 진짜 한우물만 파는 장인 같은 겁니다. 아까 그 만능 셰프가 있던 주방에 갑자기 초밥 만드는 로봇이 들어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1초에 하나씩 완벽한 초밥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. 이게 바로 ASIC입니다. 속도는 번개처럼 빠르지만 딱 초밥만 만들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 전문가는 FPGA입니다. FPGA는요, ASIC의 무지막지한 속도랑 CPU의 유연함, 그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녀석이에요. 하드웨어 기반이라서 CPU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빠른데 또 놀라운 건 나중에 새로운 위협이나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능을 새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하죠? FPGA는 마치 이런 최첨단 모듈식 주방 같아요. 오늘은 파스타 기계를 딱 꽂아서 쓰고 내일은 새로운 제빵 기술이 나왔네? 그럼 그 기계를 가져와서 바로 장착해서 쓸 수 있는 거죠. 속도도 잡고 적응력까지 갖춘 만능 해결사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CPU, ASIC, FPGA 이 세 명의 전문가가 모였어요. 이 팀을 어떻게 짜야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바로 속도냐 적응성이냐 하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.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왼쪽의 ASIC는 순수한 속도에 모든 걸 겁니다. 한번 정해진 기능, 그거 하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. 반면에 오른쪽 FPGA는 어때요? 속도도 물론 빠르지만 미래의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한눈에 쫙 정리됩니다. 맨 위에 CPU, 얘는 관리자 페이지 띄우고 복잡한 정책 처리하고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일을 하고요. 가운데 ASIC, 얘는 패킷 전달이나 암호화처럼 딱 정해진 반복 작업을 진짜 엄청난 속도로 처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FPGA, 얘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위협 패턴을 잡아내는 적응형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방화벽이라는 건 이 세 명의 전문가 CPU, ASIC, FPGA를 얼마나 조화롭게 잘 배치해서 팀을 만드느냐,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.
자, 이제 하드웨어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.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도대체 왜? 우리가 산 방화벽은 스펙에 적힌 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?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. 범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용어에 있습니다. 먼저 상태 유지 처리량. 이건 제조사들이 광고에 쓰는 바로 그 숫자예요.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도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단순한 트래픽만 처리했을 때 나오는 최고 속도죠. 일종의 실험실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. 반면에 위협 방지 처리량. 이게 진짜입니다. 우리가 방화벽을 왜 사죠? 바로 보안 때문이잖아요. 바이러스 검사, 침입 방지 시스템. 이런 모든 보안 기능을 전부 다 켰을 때 나오는 실제 도로 속도인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이 실험실 속도랑 실제 도로 속도,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?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단순 트래픽만 처리할 땐 쌩쌩 달리다가 보안 기능을 딱 켜는 순간 성능이 그냥 뚝 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료를 보면요. 실제 성능은 데이터 시트에 나온 숫자보다 무려 50%에서 많게는 70%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GBps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보안 기능 다 켜고 써보니까 실제로는 3GBps, 4GBps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정말 엄청난 차이죠? 이것이 바로 방화벽 성능이 가진 아이러니입니다. 우리는 더 안전해지려고, 더 좋은 보안 기능을 쓰려고 방화벽을 사는데 바로 그 기능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네트워크 속도는 확 느려지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방화벽의 진짜 성능은 그 안에 어떤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. 둘째, 데이터 시티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상태 유지 처리량은 마케팅 숫자일 뿐이라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방화벽을 살 때는 반드시 모든 보안 기능을 다 켰을 때의 속도, 그러니까 위협 방지 처리량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앞으로 사이버 위협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텐데요. 이런 미래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한 가지 일만 최고로 잘하는 압도적인 스피드일까요? 아니면 어떤 새로운 위협에도 유연하게 변신할 수 있는 적응력일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네트워크 보안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